코스피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매수한다는 의미는 프로그램에서 차익거래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의미입니다. 9월 11일부터 차익거래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비차익거래로 매도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차익거래는 프로그램 매매이지만 선물과 연관이 없는 매매입니다. ETF들이 지수를 팔 때 비차익거래로 매매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차익 매수가 들어올 때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현물 매도로 상승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매도로 전환이 되면 다시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움직입니다. 삼성전자의 8월 시가총액 비중은 23.39%까지 하락합니다. 8월 시가총액은 8월 동안 매일 시가총액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9월에는 저점을 돌파하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합니다. 50억까지는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이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50억의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삼성전자 평가 금액이 49억이면 다음 연도 삼성전자를 1000억 매수해서 500억을 벌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부자들은 삼성전자가 급락할 때 바닥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양도 차익이 5천만 원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50억을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부자들은 세금을 최대 27.5%까지 내야 합니다. 현재는 대주주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 50억 이상만 투자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년부터 이런 기준은 사라집니다. 현재 서울에도 공사가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곳들이 많죠.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이 금투세입니다. 펀드를 만들어서 PF 대출을 할 경우 현재는 최고 세율이 49.5%이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면 27.5%로 인하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주식 양도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펀드의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채권도 과세입니다. 현재에도 펀드는 주식 양도 차익이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비과세로 착각합니다. 펀드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집 합투자기구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집 합투자기구로 인정을 받으려면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를 해야 합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국세청에 분배금, 유보금도 신고해야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형 펀드인데 매년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재에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적격집합 투자기구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 세 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 주식 선물, 벤처기업 주식입니다. 개인이 채권 투자로 얻은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이유입니다. 펀드는 아래 세 가지 소득 이외에는 전부 과세됩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또 다른 요건이 추가됩니다.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만 5천만 원까지 과세됩니다. 사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모 주식형 펀드의 기준은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ETF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금투세의 목적은 큰손들의 자금을 PF 대출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처럼 경제 규모가 커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과거처럼 상승할 수 없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시장 자금을 PF 대출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서울에 중단된 공사 현장을 살릴 방법은 금투세 부과밖에 없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죽여서 그 자금을 PF 대출 시장으로 끌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